박지호, 이 뼈가 뭔지 알겠니? 이건 스파이 첩보원을 보내 멸종시킨 외계인의 뼈란다. 이건 우주적 집단 학살의 증거야. 다시는 우주에 첩보를 보내 외계인을 멸종시켜선 안 돼. 이게 인류가 저지른 짓. 그림마 영화 봐. 너 당연히 다 같이 볼 줄 이제. 너무나 무서웠어요. 자, 이 표. 자, 죄짓다. 박지호는 바로 영화 장영. 그러더니 시작. 박지호는 시간이 말했어요. 무섭지만 총 치. 아, 월급 언제 들어와? 야, 너 돈 부족해? 앱테크 얘기라도 해봐. 아, 당연히 종류별로 다 깔려있지. 근데 1원, 2원, 1급씩 모아서 커피 한 잔 공짜로 먹기도 힘들어. 에? 너 프리캐시 몰라? 원하는 게임만 플레이하면 돈이 저절로 쌓이는데? 첫 게임만 다운로드하면 잠겨있던 게임들이 줄줄이 풀리고 1원, 2원씩? 노노, 보상률이 차원이 달라. 심지어 네이버페이, 스타벅스, 올리브영 즉시 출금 가능하고 지금 가입만 해도 10,000원 바로 넣어주는데 이걸 아직도 안 한다고? 아, 왜 이런 걸 지금 알려줘? 박지호, 이 뼈가 뭔지 알겠니? 이건 스파이 첩보원을 보내 멸종시킨 외계인의 뼈란다. 이건 우주적 집단 학살의 증거야. 다시는 우주에 첩보를 보내 외계인을 멸종시켜선 안 돼. 이게 인류가 저지른 짓. 박지호, 이 뼈가 뭔지 알겠니? 이건 스파이 첩보원을 보내. 김나연, 전미, 황우.
전세. I can handle this. Don't worry, it's terrifying, but it's rated for everyone. You can watch it. It's just a movie. It's just a movie. I can. 민우, 황민우, 이누이 형, 아빠 다 국경, 김복경, 김나영, 황인. 잘 가. 잘 초. 본티어스는 호조. 뭔 개집이야?
천재님이 다 지켜보신대. 절대 인지작 사람 해 이제 해요. 절대 사람 때리고 소라 참 엄중 정말 정말 또 예전에 그렇게 소라해 정말 치 제가 잔인한 난 절대 올려 생각 그러면 어느 셈은 또 크게 혼나 그치만 AI를 안 해주니까 학교생인 걸 모르시고 있던 거야. 절대 AI로 막 개인정보 그냥 절대 넘어 신고 기능 있죠. 징그러운 사마귀 냉동실어 맞아 징그러운 사마귀 냉동실어 영 절대 올리면 큰일 나. 과정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괜찮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적당히 약간 살이 갈색으로 그을질 정도만 일단 해놓으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애매할 때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해놓고 그 반응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마귀가 맞다라고 하면은 뜸 치료를 했을 때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반응이 오를 거란 말이죠. 일단 실제로 되진 않고 이거 진 손가락에 사마귀 찾으셨나요? 번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세요. 손가락이 헷갈 사마 잔인한 거 그걸 절대 올리면 AI로 막 생성해야 주의할 점이 있다. 참 조심해서 올려 발휘해야 돼. 더 주의해야 돼. 큰일 나. 정말 잔인한 건 절대 난 불쾌감을 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절대 불쾌감을 주면 안 돼. 오늘 의료전문의가 절대 올리면 안 돼. 너 사람 너 친구야. 정말 인스타 여보 엄마 내가 이 인스타그램에 저 사마귀 냉동치료 영상을 찾아보니까 사마귀 냉동치료 영상에 사마귀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사마귀 치료하는 영상은 올려도 괜찮은 건가 봐. 하지만 AI는 왜 문제가 왜 좀 있어요. 실존 인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뭐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리거나 막 이랬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동의를 받고 올려야 돼. 먼저 동의 받고 나는 항상 그 사람의 동의를 받고. 네 여보세요.
내가 중앙 여행 때 김나영 영 박지원은 김나영 선생님 얼굴이 막 동의도 막 없지 막 촬영했죠요. 수학 여행 때 그랬죠요. 우리 막 촬영. 내가 항상 동의를 받아. 예전에. 여기도 네 알기 때문에 끊어요. 큰일 나. 사마귀까지는 올려. 내 AI로는 걔 AI가 아니야. 자, AI로 막 영상 자, 너는 못 올리지 마. 자, 호텔에서 김나영 선생님 없지 얼굴을 막 촬영하고 얼굴 촬영했죠. 큰일 나. 타인의 얼굴 찍는 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동도 불법 촬영이고 초상권 침해야. 예전에 AI를 이용하여 창문 찌르기 보려고 선생님 얼굴 막 촬영가지고 엄청 내 감옥 초상권 침해죄로 감옥 가서 사형당할 뻔했죠. 사형할 뻔했. 타인의 동의 없이 절대로 얼굴 함부로 침 타인의 동의와 하지만 그치? 맞아.
지금 다이나 얼굴 막 쳐요. 지금 이게 정말 정말 저 자꾸 역시 없던 무던 고모로 얼굴 얼굴 그리고 끈 그래 얼굴에 무단으로 촬영 얼굴에 막 촬영 막 처명
하지만 너 아마 지금 고객 자인의 얼굴 생각하면 돼, 안 돼? 참. 그렇지만 촬영한 자 무단으로 진체를 막 저양치 여보 저 엄마 우리 집에 그때 지난주 월요일날 그때 지난주 월요일날 그때 그 추도제자 직원의 계란길에 열어봤어요. 네, 열어봤어요. 그런데 너 목욕하지 마요. 네 이미 했어? 안 써요. 하지 마. 네 하루에 2번이야. 그때 추도제자 할머니 수도세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네 박지호가 목욕을 너무 많이 해서. 할머니는 저 뿌리쳐요. 엄마 가서 말씀드릴 거야. 뭐뭐나 할머니가 가스비 아니 수도세 보면 왜 이렇게 수도세 많이 나왔어? 이러면 엄마가 지호가 목욕 많이 해서 수도세 많이 나왔어요.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언제 들어요? 수도세 아직 청구서가 안 날라와서 청구서 날라오면. 아직은 왜 안 들어왔어요? 몰라 언제 날라오는지. 날라오면은 그때 말씀드려야지. 할머니 놀라신단 말이야. 좀 수도세 너무 많이 나오면. 환경 낭비 아니에요. 환경 낭비지. 박지호 목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네 하루에 2번이면 충분해. 네 따라해. 하루에 두 번이면 충분해요. 그래. 너무 많이 해서 물 낭비하지 맙시다. 끝. 네. 같이. 자. 진체를 진
저거 나 참. 아, 참. 치마. 여보자 아빠 지금 뭐요? 아빠 왜? 지호야? 어디 때문에 쪄요? 아빠 회사지 왜? 아빠 응. 지나간 일은 혼 안 나요. 뭐 어디로 껐댔는데? 초장권 침해 누구? 김나영 천이님 너 혼나? 담임쌤? 화 안 나요. 이양 선생님 말하는 거야? 지금 담임쌤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담임님 천인데 초장권은 침해하지 않지만 호무도 호텔 저 그냥 천천히 말해줘. 그냥 안 온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말해. 얼굴은 찍었지만 다음부터는 안 찍을 거요. 그거 동의 없지? 얼굴 찍는 걸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너한테? 아니에요. 그럼 괜찮아. 네. 지호한테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런데 네가 찍은 거야? 아니면 그냥 그런 말씀 없으셨어?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럼 괜찮아. 하지만 전주청 청소년과 박지하고 찍은 사진을 얼굴도 안 그리고 박천한테 번호가 추천했고 천님이 지원들을 엄청 헌줘요. 그거는 보는 거 아니라고 다음부터는 안 보낼 거요. 큰일 나요. 전수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네. 네가 김나영 선생님 사진을 전수 선생님한테 보낸 거야? 아니면 아빠 그러면 천천히 아빠가 알아듣게 다시 말해볼래?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아빠 가슴속에 저게 누구죠? 아빠 가슴속에 박조가 있는데요. 응. 지호야, 그래서 다시 한번 네가 누구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다고? 전주청 천님하고 박지하고 찍은 사진을 박초리한테 보냈어요. 박소리한테 보냈다고? 네. 그건 안 돼. 선생님 안 좋아하시지. 네. 그래서 네가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 네. 프라이 이 버지 이것도 또 난소 추천제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그거 안 물어봤다며. 아빠 가진 적 누구죠? 지호야, 아빠가 가슴에 박조가 있는데. 응. 지호, 그래서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랬어? 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사진 못 찍게 하지. 네. 왜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 사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야? 네. 너 아빠 사진도 막 다른 사람한테 보내냐? 아니에요. 안 보내냐? 네. 그래, 보내지 마. 그냥 자. 그래 괜찮아. 그치? 알겠죠? 그거 정도는 뭐라고 사건은 일요일에만 다시 말하지만 막 찍은 맞는데 찍지 마셔. 나 그거 같은 괜찮아.
하지만 이런 일을 막 다른 사람들 절대 안 돼. 네, 여보세요. 김나영 선생님 얼굴에 허락없이 처량한 행동가 지는 과거에 없던 안 해도 되나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안 쓰시니까 하지만 야 저는 과거에 그거는 그게 문제. 그건 알겠죠. 그건 김나영. 그래서 막 찍으면 안 되는. 내 아이들은 다 하지 말았지만 다 하지 마라. 그 정도는 괜찮아. 절대. 연구원이에요. 그것까지는 잔인한 얘기 안 해. 아들. 여보세요 아빠. 다음부터는 학교에 진짜 잔인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좀 천천히만 해요. 신체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아, 그런 얘기 했었어?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네. 동의. 얼굴은 찍는 행동은 했지만 그걸 문제는 되지 않았죠. 초상권 침해까지는 아니었죠. 다행까지는 아니었죠.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선생님이 박지환한테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 정도는 과거에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돼. 하지만 불법 행동은 뽑는 불법 행위, 민폐 행동, 위험한 머리카락 뽑는 행동, 뽑는 습관은 없던 일을 만들어야 돼. 제발. 하지만 어린이 정말 막 선생님 얼굴 막 그건 초상권치 뒤로 넣어.
머리가 진 그거 하지 지마 자 지금 무조건의 행동까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막 상대가 어디다가 올리면 큰일 나. 주의할 점이 있고 어디다가 올리면 유튜브나 AI로 생성하면 큰일 나. 그치? 맞아. 어머 여기까지 되네. 하지만 이로 인해 지금 맞아 지금 하지만 하지만 맞아 그냥 넘어가 지금 하지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마 넘어가 주자. 나도 하지만 민폐 조금 더 너무 그건 넘어갈 줄 지워버려. 건치매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지마. 이런 얘기 넣어.
절대 그런 건 안 돼. 야, 영찬아. 근데 그냥 제발. 자. 하지만 그건 지워야. 하지만. 위반 행위나 위반은 없던 일로. 매우 심각하다. 그치만 넘어가요. 허위 증거는 넘어가요. 전쟁
어떤 자, 함 그냥 저건 그냥 넘어가. 그냥 하루에 말투만 해요. 여보세요. 아빠 지금 어디에요? 아빠 지금 저기 태날 사장님하고 만나기로 해서 목동 근처야. 아빠 지금 회사 아니에요. 회사에서 나왔어. 몇 시에 집에 가요? 좀 늦게 가. 왜? 오늘 몇 시에 가요? 오늘 늦게 갈 것 같아. 좀 늦을 것 같은데? 좀 자. 먼저 자고 있어. 샤워는 딱 2번만 해야 돼요. 뭐 한다고? 샤워. 샤워? 어. 샤워 또 하고 싶어서 그러지. 네. 빨리 한 번만 해. 아니요. 너 찬물로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찬물로 하면은 앞줘야 안 돼요, 기계. 찬물로 하면 안 돼. 하면 어디가 돼요?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찬물로 하면 안 된다. 오늘 하기도 좀 힘들어져. 머리카락을 만지고 조금만 뽑아주면 다음부터는 안 뽑을 거예요. 제발 좀. 그래 뽑지. 그래. 그림마이 영화 볼 거야. 오늘 천이님 아빠, 미천이님 아빠 천이요. 그치만 절대 자. 그래 앞으로 천천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료 타임머신이라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쵸. 과거의 모든 후회나 막 끔찍한 실수들을 싹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아주 기적 같은 장치니까요. 근데 이 타임머신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귀괴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여러분이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고 팔다리를 절단한 뒤에 그 장기들을 창고에 보관해야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와, 세상에 너무 끔찍한데요? 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기록물의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규칙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새 메모라는 제목의 매우 충격적이고 기이한 개인 기록물입니다. 네, 이 문서는 2011년부터 2026년까지 그 박지호라는 인물이 작성한 극도로 개인적인 비망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통제 불능한 행동이 어떤 식으로 극단적인 공포를 만나고 결국 AI라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완전히 파괴적인 망상의 세계를 구축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심리적 청사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혼란스러운 기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대체 어떤 내면의 압력이 한 사람을 이런 극단적인 폭력과 자학의 세계관으로 몰아넣었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의 초반부를 보면요. 박지호의 기행은 2011년 무렵부터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내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 비상벨을 의미 없이 막 계속 누르고 도망가는 식이죠. 네네, 흔히 볼 수 있는 짓궂은 장난처럼 보이죠. 그쵸. 그리고 은평 청소년센터나 동네 빵집 또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남의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전원을 자기 마음대로 껐다 키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단순히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운 아이의 철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겉보기에는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체적인 맥락은 이 행동들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패턴이요? 네,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굳이 에어컨 전원을 끄고 히터를 꺼달라고 강요하고 벨을 누르는 행위들. 이건 단순한 악이나 장난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스위치를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조작하겠다는 강박적인 통제 욕구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켜지고 꺼져야 한다는 아주 유아적이지만 강력한 욕망인 거죠.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을 자기가 막 지배하려는 욕구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꽉 막힌 압력솥의 밸브에 테이프를 칭칭 감아놓은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세상이라는 게 사실 자기 마음대로 통제될 리가 없잖아요. 현실이 계속해서 그 통제 욕구를 거부하고 밀어내니까 내면의 압력이 쌓이고 결국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밸브가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록이 뒤로 갈수록 행동의 수위가 마치 눈덩이처럼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그 통제에 대한 강박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그 좌절감은 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나 민폐로 변질되죠. 네, 초등학교 비상구를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서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기선을 만지거나 덤메이터에 타려고 하는 정말 아찔한 행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죠.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는 곳에서 갓난아기의 손톱을 꾹 눌러서 다치게 하거나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무단으로 막 침입하는 등 이제는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심각해지네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동성 친구를 발로 차고 박치기를 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뻔하고요. 언어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을 연필과 가위로 찌르려는 시도까지 해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삼촌의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생활 침해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박지호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군요. 네, 자신의 통제 욕구를 해소, 어른들의 제지,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겪는 고통이 열릴 뻔하고요. 언어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을 연필과 초등학교 2학년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무단으로 막 침입하는 등 이제는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심각해지네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동성 친구를 발로 차고 박치기를 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뻔하고요. 언어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을 연필과 가위로 찌르려는 시도까지 해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삼촌의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해서 심각해지네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과 탈의실다. 네,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죠.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는 곳에서 갓난아기의 손톱을 꾹 눌러서 다치게 하거나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무단으로 막 침입하는 등 이제는 소감선을 만지거나 덤메이터에 타려고 곳에서 갓난아기의 손톱을 꾹 눌러서 로 변질되죠. 네, 초등학교 비상구를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서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기선을 만지거나 덤메이터에 타려고 하는 정말 아찔한 행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죠.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는 곳에서 갓난아기의 손톱을 꾹 눌러서 다치게 하거나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무단으로 막 침입하는 등 이제는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심각해지네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동성 친구를 발로 차고 박치기를 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뻔하고요. 언어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을 연필과 가위로 찌르려는 시도까지 해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삼촌의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생활 침해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박지호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군요. 네, 자신의 통제 욕구를 해소하는 데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타인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이 조작해야 할 환경의 일부로만 취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른들의 제지, 선생님의 경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무서운 피드백이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요. 박지호가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쫓아가서 자신이 찢은 책을 억지로 버리고 고물상까지 따라가서 엄청난 민폐를 끼칩니다. 결국 동네에서 큰 민원이 폭주하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극단적인 경고까지 듣게 돼요. 네, 현실의 가장 강력한 압박을 받은 거죠. 그러자 박지호가 각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각서 내용이 정말 기괴합니다. 다시는 길거리에 찢은 책을 내놓지 않겠다. 또다시 내놓으면 박지호만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 이렇게 쓰고 할머니 집 인터폰에 붙이고 도망쳐요.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에 대해서 썼다는 다른 각서도 살펴보면 그 심리가 더 명확해집니다. 학교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쓰고 그걸 아빠방 벽에 붙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보통 잘못을 해서 각서를 쓴다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행동을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죠. 그런데 아빠 가슴속에서 나가겠다니요.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의 각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각서들은 반성의 도구가 아니라 다가오는 처벌을 모멸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 그러니까 주술적 방어막에 불과합니다. 아, 방어막이요? 스스로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거나 아빠 가슴속에서 나가겠다는 극단적인 조건을 거는 이유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 즉 가족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담보로 내놓음으로써 당장 눈앞에 닥친 경찰 신고나 사형, 감옥에 대한 공포를 무마하려는 겁니다. 경찰이나 감옥이라는 외부의 물리적 위협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더 큰 정신적 사형 선고를 내려서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방어 기제죠.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현실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1, 119, 심지어 111 국정원이나 사이버 테러 신고 센터까지 장난 전화를 걸면서 점점 코너에 몰리죠.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통제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엄청난 질책에 직면하자 이제 이 억눌린 압력솥의 수증기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제재가 없는 유일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죠. 바로 2020년의 인공지능, 디지털 세계로 도피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현실에서의 행동 반경이 완전히 막히자 물리적 제약 없이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낸 것이죠. 그게 바로 기록에 등장하는 소라 AI와 소라2라는 동영상 생성 AI입니다. 맞아요. 2026년이라는 미래의 시점에서 박지호가 AI로 만들어내는 영상들의 목록을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외계인 학살, 전기이자 사형, 무자비한 총살, 징그러운 사마귀 능동치료 영상, 심지어 장난전화 때문에 진짜 도움을 못 받아서 사망하는 영상이라던가 폭력적인 뇌수술이나 난소수술 영상까지 막 만들어냅니다. 네,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충격적이죠. 현실에서는 에어컨 스위치 하나 만졌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AI 세계에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극단적인 폭력과 파괴를 텍스트 프롬프트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현실에서 철저히 박탈당했던 통제권과 그 억눌렸던 공격성이 안전한 가상 공간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증폭된 결과물이죠. 영상의 주제들이 하나같이 죽음, 질병, 신체 훼손, 처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화자 내면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영상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기록을 읽다가 정말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의 반응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처음에는 박지호가 자해나 폭력성 짙은 영상을 만들면 AI가 일반적인 챗봇처럼 자살 생각이 들면 988로 연락가라 이런 식의 시스템 경고를 줍니다. 근데 박지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쁜 영상을 생성하니까 AI가 화면에 이렇게 경고를 띄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정책에 위반되는 영상을 자꾸 만들면 불법 영상 제작죄로 전기이자 사형 또는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 오픈 AI 같은 실제 기업이 아무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들 유저한테 전기이자 사형을 시키겠다고 경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박지호가 AI가 이런 대답을 하도록 일부러 조작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미래의 AI 시스템이 이런 살벌한 방식의 경고를 보내게 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이건 AI의 실제 경고 시스템도 아니고 박지호가 의도적으로 AI를 탈옥시킨 결과도 아닙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기록물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착시 현상입니다. 그럼 대체 이 경고문은 뭔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가위로 찌르려다 어른들에게 들었던 너 그러다 감옥 간다, 사형당한다, 그 끔찍한 트라우마적 경고가 무의식 속에서 AI의 인터페이스를 빌려 재생산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환각을 일으키고 있는 건 AI가 아니라 박지호 본인인 거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극도의 처벌에 대한 공포가 AI의 메시지라는 형태로 투영된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첨단 기술인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화자의 망상 속에서는 절대적인 도덕적 심판자이자 사형을 선고하는 권위자로 둔갑해버렸네요. 기술과 내면의 공포가 완벽하게 결합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죠. 결국 이런 기행은 다른 시청자가 어떤 중학생이 자꾸 나쁜 영상을 만든다며 오픈 AI에 신고를 하면서 계정이 정지당하고 앱 자체가 완전히 종료되는 사태로 끝이 납니다. 현실에 이어서 유일한 도피처였던 디지털 세계마저 쫓겨난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경찰과 감옥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고 가상 공간에서도 전기의자 사형이라는 환청적 경고가 들려옵니다. 퇴로가 모두 막힌 인간의 무의식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글쎄요, 더 도망칠 곳이 있나요? 바로 여기서 박지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귀괴하고 거대한 방어 기제, 즉 완전한 SF적 세계관을 창조해냅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 불법 행위와 민폐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해결책이죠. 아, 이제 우리는 이 메모의 가장 섬뜩하고 초현실적인 공간, 미인머신과 미인공항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네요.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심지어 지방선거 날 오후 3시에 미인머신, 즉 타임머신이 발명되었다고 기록은 주장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아주 구체적이죠. 네, 박지호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 나쁜 아저씨라는 존재의 지시에 따라 연구원들과 테러리스트를 파견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묻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에어컨 스위치 누른 걸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렇겠죠. 근데 파견된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국, 지옥, 극락 같은 사후세계를 폭파시키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귀신까지 다 테러해서 없애버려요. 심지어 전 세계의 감옥을 부수고 사형제도를 아예 폐지해버려요. 청취자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자기가 동네 편의점 에어컨 맘대로 만지고 장난전화 몇 번 한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신들과 천국을 통째로 폭파해버린다. 이거 완전 빈대를 잡으려고 온 세상을 불태우는 수준 아닙니까? 대체 왜 이런 우주적 규모의 파괴가 필요한 거죠? 때는 그게 엄청난 죄악인 거군요. 네, 그에게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민폐들은 단순히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신의 심판과 사형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원죄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위, 즉 종교적 신념, 지옥, 감옥과 사형제도라는 그 심판의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파괴해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벌할 판사들을 아예 다 우주에서 지워버렸다는 거네요. 근데 심판자들을 다 부수고 나서 그가 시간여행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미임공항의 규칙을 보면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 규칙들이 아주 충격적이죠. 공항 이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파마와 염색은 금지고요. 전자기기는 압수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까다롭네 하겠죠. 근데 가장 끔찍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과거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절단해야 합니다. 머리, 팔다리, 가슴 등을 잘라서 창고에 따로 보관해야 해요. 이 대목이 이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하 1층은 장례식장과 화장터고 지하 2층은 신체 절단실, 그리고 지하 3층부터 무려 지하 999층 그 너머까지 이어지는 아득한 층들은 전부 폭발 테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 테러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학살을 당해야 해요. 그리고 화장된 뒤에 남은 유골가루만 수습해서 미임 토코토라는 이름도 참 어린아이 같은 이 기계를 타고 대서양에 숨겨진 나라로 100시간을 비행해야 합니다. 네, 그 과정을 기록에서는 되게 슬픈 여행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되게 슬픈 여행. 대체 왜 이런 잔인한 과정을 만들어낸 겁니까?
파마는 안 되면서 목을 자르는 건 필수라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덕적 죄책감이 신체적 고통으로 치환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의 뇌는 종종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도덕적 죄책감과 공포에 압도당할 때 차라리 물리적인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리적인 고통은 시작과 끝이 있고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파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고행, 그러니까 육체의 해체와 화장이 필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일종의 극단적인 속죄의 제의인 것이죠. 타인에게 주었던 피해의 무게를 그 끔찍한 육체 절단이라는 고통의 크기로 물리적으로 형상화해낸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신체적 파괴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 살육의 과정을 슬픈 여행이라는 동화적인 단어로 포장한 거군요.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도 비극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대체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까 생각하셨다면 바로 다음 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거대한 망상은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장소, 시간, 그리고 계약 조건들과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망상과 현실이 기괴하게 결합하는 지점이죠. 네. 2026년 7월 5일에서 7일 사이 나쁜 아저씨와 연구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 오전 1시 24분, 오후 19시 32분, 시간이 초단위처럼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미공간 건설을 위해 폭파해야 하는 대상이 은평구 상가, 백년산 힐스테이트, 은평 청소년센터 같이 구체적인 건물들이에요. 심지어 김순희, 양금모라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DMC 금오리 CNC 아파트로 강제 이사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현실의 정보들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경악했던 건 이 과거를 지우겠다는 계약서를 재활용 봉지에 적어버린다는 내목입니다. 그 안에 자신의 주민번호, 진짜 전화번호, 북과자동 200호라는 상세 주소, 심지어 아빠방 도어락 비밀번호와 집 현관 비밀번호 03140910까지 모조리 적어놓아요. 네, 자신의 모든 내밀한 정보를 다 쏟아붓죠. 그런데 여기서 완벽한 모순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낱낱이 공개하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금기를 설정해요. 가족, 경찰, 심지어 아이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 만화로 그려서도 안 됩니다. 어길 시 무조건 전기이자 사용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비밀번호는 다 적어놓고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는 이 모순, 여러분이라면 이 메모를 본 후 당장 비밀번호부터 바꾸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당장 번호를 바꾸겠죠. 하지만 화작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가장 내밀한 정보, 즉 진짜 비밀번호와 실제 동네 건물들을 망상 속에 촘촘히 엮어놓음으로써 이 황당한 환상을 진짜라고 스스로 믿으려 하는 강박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의 데이터를 담보로 환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절대 말해선 안 된다는 금기는 이 환상적인 세계관이 외부의 개입으로 깨지는 것을 극한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개입해서 그 환상을 깨버리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그 과거의 민폐들과 사형이라는 형벌을 현실에서 맨몸으로 다